안녕하십니까, 사일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개를 죽인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29살 주부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위로를 받고자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1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폐가 약하셔서 혼자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시니 남편이 잠시 우리가 모시고 있자 해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모시고 살자 동의를 했으나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이해해달라고 늙어서 짐돼서 미안하다고 그러시고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실 정도로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본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새하얀 말티즈였죠. 어릴 땐 부모님 때문에 기르지 못하다가 혼자 살면서 기르게 된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 강아지를 참 이뻐라 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들어오시기도 했고 처음 몇 달간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어머님 모시러 가려고 남편하고 시댁에 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같이 가족처럼 지내던 강아지라 이해 좀 해달라면서 그런 걸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자기가 그런 걸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냐며 오히려 외롭지 않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전부터 강아지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게 아니냐 라며 누구 주던지 갖다 버리라고 하시고 개를 잡을 때 귀를 잡아서 드십니다. 강아지가 깨갱깨갱거리면 엄살 피우지 말라고 회초리로 때립니다. 완전 미친년이네 씨발년이. 회초리도 제가 신문지로 얇게 말아놓은 거 있었는데 그걸로 때리시지 않고 옷걸이로 때리시더군요. 그 옷걸이 아시죠? 세탁소에서 드라이 맡기면 주는 하얀색 쇠 옷걸이요. 그걸로 정말 살살 맞아도 아픈데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어머니 개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혼내셔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개가 귀를 잡아당기면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때리시는 듯 하다가 날이 갈수록 더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봤죠.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러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한테 잘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어머니께서 걔가 이뻐서 교육 좀 시킨 건데 그게 그렇게 셈이 나더냐? 이러면서 독한 년,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못 배운 년 이러면서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뭐라 하십니다. 화가 나서 몇 마디를 했더니 방문을 닫고 주무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남편이 회사로 우산 좀 갖다 달라길래 오랜만에 둘이서 밥을 먹고 싶어서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왔는데 매일 나갔다 오면 마중 나오던 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나 싶어서 집을 한참 뒤졌는데 없어서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잠시 시댁에 볼 일 있다고 시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던 집에서 무슨 할 일이 있으셨는지. 그러더니 걔가 자꾸 똥을 싸길래 화장실에 놔뒀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화장실을 가보니 애가 눈도 잘 못 뜨고 자꾸 설사를 하면서 헥헥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놀래서 급한 마음에 동물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 언제부터 이랬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침부터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했고 밥도 잘 먹었고 점프할 정도로 건강했다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이 있냐? 아니면 둔기 같은 걸로 머리를 때렸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머리에 금이 갔더군요. 입원을 시켜 치료하면 나을까 싶어서 30만 원을 주고 일주일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틀 후에 새벽에 전화가 오더군요. 서리가 죽었다고. 자다 깨서 그런지 아니면 안 믿겨서 혹은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눈물이 안 나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세수를 하고 나오면서 화장실 옆에 있는 밥그릇을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신랑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안아주면서 토닥거려주는데 괜히 시어머님 아들인 신랑이 밉더군요. 그래서 엄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남편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사람이냐고, 저게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어머님으로도 부르기 싫다고, 정말 징그럽다고, 지금 욕 나오는 거 당신 어머니라서 겨우 참는 줄 알라고 소리를 지르니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계속 손으로 때리는 거 아팠을 텐데도 계속 안아줬습니다. 다음날에 진정이 좀 됐는지 동물병원에서 서리를 데려다가 친정 죽된 마당에 잘 묻어뒀습니다.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서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걱정 말하고 집으로 오니까 시어머니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개를 죽였냐? 그때는 정말 이성이 없어서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개를 죽이냐면서 이제 인연이 시어머니를 개 죽이는 사람 취급한다면서 참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아니 꼬운 눈빛으로 보면서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 가서 확인하자고 가요 어머니 이러니까 그깟 개 한 마리 죽은 게 뭐 대수라고 물어봅니다. 씨발 새끼네 이거. 그깟 개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길러서 거의 8년을 함께 했고요. 정말 친구 아니 가족처럼 지내던 개인데 힘들 때 위로가 됐던 건 남편이 아니라 개일 만큼 소중했어요. 8년이면 거의 내 새끼하고 다름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한순간에 죽어버렸네요. 너무 흥분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어머님이 지금 내 가족을 죽였다고, 내 아이를 죽인 거하고 다름이 없다고. 그랬더니 언제부터 이 개새끼가 사람이 됐냐고, 그깟 개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를 만큼 귀중한 거면 내일 당장 집 나가마 이러시길래 네 나가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쌍년 죽일년 하면서 결혼할 때 혼수 이야기에 친정 이야기까지 다 하십니다. 자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친정까지 까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먼저 남편한테 가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엉엉 우십니다.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벙쪄 있으니까 저거 봐봐 저 봐봐 지금 나 꼬라보는 거다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늙은 게 죄다 라면서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어머님 보고 그러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볼 면목이 없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꼈는지 아냐. 이 사람이 좋아서 엄마 모시는 줄 아냐고. 엄마 제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을 해주니 되게 뭐랄까 위안이 생기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혹시 제 편을 안 들어주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위안이 돼서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목 놓아서 꺼이꺼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짐을 챙겨서 시댁을 가셨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자고 밥도 안 먹고 회사를 가고 며칠간 머리가 빈 사람처럼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배설심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가 뭐라고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좀 후련하네요. 설아, 언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고 다음 생엔 내 동생으로 태어나길 바랄게.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화도 내주시고 울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곳에 써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까 또 위로는 될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위안이 되더군요. 그리고 댓글 중에 폐가 약하신데 개를 놔둔 내 잘못이 아니냐 하시는 분 몇 분 계셨는데 물론 털 먼지 안 쌓이고 좋은 공기 쐬게 하면 좋지만 시어머니가 폐가 약하신 거는 먼지와 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폐가 한쪽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숨이 차고 힘드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여름 털갈일 때마다 항상 동물병원을 가서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러시면 개를 친정에 맡기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못 기르다가 제가 혼자 살면서 키운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맡겨둘 상황도 안 됐었고 곧 어머님이 올라가실 거니까 괜찮겠지.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저렇게 되었네요. 이러나 저러나 제 잘못이긴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고요. 제가 시어머니 아들이라고 남편을 미워서 소리 지르고 화냈다고 한 것은 그냥 그때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랑 서먹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를 해주셨고요. 지금은 동서가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남편한테도 이 글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에겐 키워준 엄마고 기둥인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리고 동물을 안 좋아하거나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몇몇 분이 죽은 개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죽인 겁니까? 죽이려고 모시고 들어온 건가요?
제가 시어머니가 걱정되기에 모시고 들어온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8살이면 인간의 나이로 30살도 넘고 8년이면 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깟 개라며 죄 없는 서리를 더 이상 불쌍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며 걔한테 풀었나 보다 라는 댓글도 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꼬박꼬박 말동무 해드리고 가끔 맛집을 찾아가서 외식도 해드리고 용돈도 많진 않지만 외롭지 않으시라고 조금씩 드리고 있었고 가끔 영화 할인 쿠폰이나 맛집 할인 쿠폰이 생기면 친구나 남편 대신 어머니를 가장 먼저 챙겨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편도 되게 좋아했고요. 정말 시어머니에게 딸은 안 바래도 미움받지 않을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깨지는 일이 개가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개를 죽여야 하고 시어머님께 따지면 안 되는 겁니까? 어른이라서 어른이라고 시어머님이라서 참는 거는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감사하다고 글만 남기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찬물로 설거지하라는 남자친구 엄마. 동갑 남자친구랑 10달 정도 알고 만나고 하는 사이입니다. 꽉 찬 나이 때문에 집에 오고 가고 하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 주말이니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둘은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해서 가끔 가서 인사드려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저녁 먹으러 갔었습니다. 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새겨 듣도록 말을 해두었습니다. 설거지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쿨하게 하겠다. 다만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식탁에 앉아있던 뭐 커피를 끓이던 부엌에 같이 있어라. 거실에서 TV만 보는 꼴만 보여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저녁을 집에서 먹은 건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역시나 설거지를 해야 하는 분위기더군요. 참고로 제가 저녁을 먹으러 오는 손님인 것 같은데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서 먹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온 그릇이라고는 밥그릇이랑 숟가락 정도? 후딱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싱크대에 고무장갑이 없는 겁니다. 식탁에서 커피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고무장갑 어딨어? 물어봤더니 남자친구 엄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자기네 집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 안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손이 상하고 안 좋으니 다음엔 꼭 고무장갑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작한 지 1분쯤 되었나요? 갑자기 옆에 오시더니 찬물로 확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실에 계시다가 뭔가 화가 난 사람같이 발걸음 소리를 크게 내면서 걸어오시는 거. 제가 의아해하자 부엌이 좀 추운 곳이라 따뜻한 물로 씻으면 습기가 차고 안 좋다고 저보고 찬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다시 가시는데 뒤에서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한마디 거듭니다. 끝나고 싱크대 물기는 안 남게 싹 닦아야 된다. 그래야지 좋아하신다. 씨발 새끼가. 제 손은 부어올라 고무장갑이 되었고 점점 감각이 없어져 갔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따뜻한 물로 틀고는 후다닥 끝마쳤죠. 다 하고 나니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찬물로 하라니까 따뜻한 물로 했구나. 위에 습기가 다 찼네. 저걸 어째? 어머님, 그럼 부엌에서는 음식 같은 것도 안 해요? 하지. 음식 같은 거 조리할 때도 가열하잖아요. 근데 설거지할 때 장갑도 없이 어떻게 찬물로 하세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런 거는 익숙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 뻘쭘해져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시간도 다 되었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자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잠자리 바뀌면 잠도 잘 못 자고 집에서 알면 다리 몽둥이 부러져요.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기네 집에서 가는 건 외박이 아닌데 저보고 유난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밖에 나와서 남자친구 놈이 한다는 말이 조금 살갑게 굴면 안 되냐는 말에 너 차가운 물로 설거지 해봤어? 정말 너네 집은 단 한 번도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한 적이 없냐? 고무장갑은 도대체 왜 없는 거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쏘아 붙였더니 고무장갑은 모르겠고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나 잡으려고 찬물로 하라고 한 거야? 씨발 어이척이 없네.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자기 엄마 나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한테 찬물로 설거지 하란 말을 안 했으니 좋은 엄마지. 나한테는 찬물로 하라셨으니까 아웃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씩씩거리길래 내일 당장 찬물로 설거지 해보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해. 똑같은 얘기 벽 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리고 너! 정신 차려라. 오늘 점심때 밥 먹었냐고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내길래 무시를 했고 퇴근 시간쯤에 까꿍!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찬물로 설거지하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설키고 싶지 않은 집구석입니다. 한 살 더 먹는 한이 있어도 정상인을 만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잉!